안녕하세요. 유진 AP6의 Mr. Song입니다. 오늘은 Section 5.7 Conditional Probability 그리고 Product Rule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한 definition을 살펴보기로 하죠. So, Conditional Probability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Mathematical Notation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이게 mathematical symbol이고 이런 방법은 probability of a given b 이렇게 얘기해요. So conditional probability에서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So 이쪽 부분이 sample space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sample space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sample space를 우리는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표기를 갖는 것을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수학적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A over B. 이게 fraction이죠. 분수라고 생각을 하고 A를 B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사용되는 노테이션은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만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sample space가 B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전체 집합을 우리는 S라고 표현을 하고 이 S 안에 sample space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S를 기본적인 sample space를 사용하면서 probability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꼭 이 sample space를 전체 집합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전체 집합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리고 오직 B를 다시 전체 집합으로 삼아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conditional probability인 거예요. sample space를 바꾸는 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그래서 분모를 살펴보면 이게 B가 들어왔죠. S가 아니라 B. 그러므로 우리는 sample space를 B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B 안에 들어있는 A는 이 A 바깥쪽 얘는 없어진 거죠. B만 생각을 한다면은 B 안에 들어있는 A는 A intersection B. 요 공통되는 부분이 A intersection B잖아요. B 안에 있는 A가 이 B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percentage,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B 안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intersection B over P of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여기 A intersection B를 남기고 양쪽에다가 P of B를 곱해요. 여기도 P of B를 곱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 되고 얘가 분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역할을 하니까 얘가 분모하고 얘하고 두 개가 맞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A만 남는데 A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A죠. B 안에 들어있는 A니까 A intersection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bability는 이게 product rule인데 이 product rule는 항상 성립해요. 이거는 definition of conditional probability 거기에다가 PB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노테이션을 살펴보면은 이게 A intersection B를 더 짧게 A,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 두 개의 표현은 스태틱스에서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아놓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A given B라고 하는 것은 B가 새로운 분모가 되는 거죠. sample space 혹은 condition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B를 곱했으니까 이 두 개가 없어지면서 A만 남는데 A라고 하는 것은 B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A죠. 아주 일부분 B 안에 들어있는 A이기 때문에 그 값이 A intersection B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A, B를 바꿀 수 있겠죠. 자, sample space를 A로 만든 거예요. 자, B given A.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야 될 게 뭐죠? A를 없애기 위해서 P of A를 곱해야 되겠죠. 요것만 살펴보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확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 두 개가 없어지고 B만 남는데 역시 B라고 하는 것은 A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B이기 때문에 A intersection B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independence, dependence 관계없이 A, B 랜덤 배열이 주어지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특수하게 살펴보면은 만약에 A given B가 이렇게 A given B가 샘플 스페이스를 B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전체 샘플 스페이스 S의 확률하고 똑같다.
근데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두 개가 같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얘 대신에 P of A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얘에다 P of A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뭐가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했더니 그에 대한 인터섹션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인디펜던스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디펜던스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샘플 스페이스를 바꿨을 때 그때의 확률 A가 똑같다. 이거 역시 인디펜던스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Mathematical Theorem입니다.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이것이 인디펜던스의 정의였죠. 교집합이 인터섹션이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거하고 동일한 문장이 뭐냐면은 샘플 스페이스를 바꿔도 A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은 conditional probability, 이거는 또 conditional probability 아니죠. 어떤 컨디션이 없으니까 뭐 given A, given B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P of 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P of A given S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샘플 스페이스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 S를 우리가 분모로 가질 때는 그때는 이거는 아주 짧게 P of 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P of A를 P of A given S로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probability는 다 conditional probability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어요. S는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given B하고 그 다음에는 A intersection B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틀려요. 뭐가 틀리죠? 예, sample space예요. conditional probability는 무조건 sample space를 알아야만 합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는 sample space를 바꾼 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이기 때문에 sample space를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conditional probability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probability라는 것은 percentage area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기억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So A intersection B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sample space가 뭐죠? sample space는 S죠. 그러니까 S가 주어졌을 때는 안 써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S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이그램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sample space라는 건 알았어요. 이거 우리가 전체 sample space S를 이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A intersection B의 area가 어디죠? 여기죠. A intersection B가 2니까 얘가 분자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mple space 이거는 분모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sample space가 넓이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넓이인데 1, 2, 3, 4 이게 전부 다 합친 것이 sample space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1, 2, 3, 4 우리가 전체 sample space S를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20%가 되죠. 이 20%가 의미하는 바는 A intersection B 이 넓이가 전체 sample space S 안에 차지하는 것이 20%라는 얘기예요. 그죠? 말이 되죠? 그에 대한 정의니까 이게 sample space 안에서 S 안에서 A intersection의 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percentage 비율. 그 다음에 A given B는 뭘까? 그러니까 이 sample space만 보면 돼요. B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A의 percentage가 뭐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B가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B고 그러면은 given B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체 우주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딱 B라는 아주 조그만 그 영역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given B가 나오면은 B만 주어졌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B만 쳐다보고 이게 조그맣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고맙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넓은 영역을 확 줄여줬으니까 오직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안에서 A intersection B. 그래서 B 안에 들어있는 A의 값이잖아요. A의 넓이. 그렇죠? 요거 같은 것은 뭐냐면 B 안에 들어있는 것은 A intersection B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 intersection B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B가 sample space니까 2 plus 3가
분모로 들어와야 되겠죠. 2 over 2 plus 3. 그래서 2 over 5가 되고 이게 40%가 돼요.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봐요.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는 똑같아요. 우리가 분자는 그 값이 다 똑같아요. A 인터섹션 B는 똑같은데 결국 바뀐 것은 뭐죠? 샘플 스페이스, 분모만 바뀌었잖아요. 디나미너만 바뀌었어요. 얘가 분모가 줄어들었죠. 분모가 줄어들으니까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블럼은 전부 다 샘플 스페이스의 문제예요. 샘플 스페이스만 제대로 찾아내면은 컨디셔널 프로블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컨디셔널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인디펜던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생겼어요. 샘플 스페이스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확률이 똑같을 때 우리는 x1, x2가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예제인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구슬을 하나를 뽑아요. 이게 만약 빨간색이면 우리가 x1이라고 표현을 하고 까만색일 때는 x1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약간 바꿨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뽑은 구슬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파퓰레이션을 바꾸지 않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뽑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구슬이 만약에 빨간색이면 우리는 x2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까만색이면 x2 컴플리먼트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까만색과 빨간색에 대해서 같은 양의 그런 면적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부분이 빨간색 구슬, 여기 부분이 까만색 구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온 그러한 넓이는 3 over 4. 그리고 첫 번째에 까만색이 나올 확률은 1 over 4. 이것이 까만색이라는 뜻이죠. x1 complement. 빨간색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에 첫 번째에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에 나올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까만색이죠. 그러면 이 표기법은 x1이 빨간색, x2도 빨간색, 즉 두 개가 빨간색 구슬이 나왔을 때의 그런 확률은 이 넓이가 3 over 4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3 over 4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넓이를 이렇게 잘라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다 넓이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 확률 변수는 첫 번째 만든 넓이를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 잘라 나가는 확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1 over 4, 1 over 3니까 이것을 1대 3으로 첫 번째 면적을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랐으니까 여기다가 3 over 4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9 over 16이 이 전체 넓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빨간색이 나왔을 때 이 넓이를 의미하고 이 넓이에서 1대 3으로 자른, 즉 첫 번째 넓이에서 1 over 4를 곱해서 3 over 16, 이 3 over 16이 여기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넓이는 첫 번째가 빨간색, 두 번째가 까만색이 나왔을 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넓이니까 그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에 까만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역시 까만색,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비가 1대 3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첫 번째 까만색, 두 번째 빨간색이 나왔을 때 1 over 4 times 3 over 4 그래서 3 over 16이 여기의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까만색, 두 번째 빨간색이 나왔을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이를 결국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만색일 땐 1 over 4 times 1 over 그래서 1 over 16. 그러니까 이 송 다이그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다이그램을 바탕으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같기 때문에 두 개만 이해하면 나머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probability of x2. x2라는 것은 두 번째의 빨간색 구슬이죠. 어디죠? 여기에 빨간색 두 번째가 여기니까 여기가 x2죠. x 두 번째에서 빨간색이 나타나니까 여기와 여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더해서 이게 3 over 4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나왔는데 x1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를 x1으로 바꿨어요. 그러므로 x1은 첫 번째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빨간색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려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날 때마다 이 샘플 스페이스를 찾아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x2 두 번째도 빨간색이 어디죠?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도 빨간색 여기죠. 그럼 이게 전체 넓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게 전체 집합이니까 3 over 16, 9 over 16 얘가 분모로 가겠죠. 얘가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두 번째도 빨간색, 첫 번째도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이 넓이잖아요. 이게 탑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은 16, 16은 다 없어지고 9 over 12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간략화시키면은 3 over 4.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3 over 4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여기서 구했듯이 x2의 probability라고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1이라는 샘플 스페이스 안에 x2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집합 S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x2는 x1과 인디펜던트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해보죠. 이거는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x1 컴플리먼트가 이번에는 샘플 스페이스인 거예요. 어디 있죠? x1 컴플리먼트 첫 번째 게 까만색이 나왔어요. 첫 번째 까만색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럼 여기에서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x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서 빨간색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new sample space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over 4가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3 over 16이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역시 이게 3 over 4가 되고 이것이 x2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2하고 이게 샘플 스페이스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안 바뀌었죠. 그러므로 얘 두 개는 x1과 x2가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확률이 이제 실제로는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2가 여기서 x2가 주어진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를 x2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x2가 되는 거죠. x2는 두 번째에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죠. 그럼 얘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없애버려요. 그죠? 이 두 개는 없애고 여기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x2. 요게 전체 샘플 스페이스. 이게 우리가 다루는 우주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x1을 골라라 그런 얘기죠. 그럼 x1이 어디예요? 첫 번째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빨간색이 나오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도 빨간색이 나오고 두 번째도 빨간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이 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b가 얼마냐? 그걸 계산해야 되므로 얘는 3 over 16과 9 over 16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 over 16과 9 over 16 요 두 개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얘는 없애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도 빨간색이어야 하니까 얘가 첫 번째가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분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게 되면은 3 over 4 역시 3 over 4가 되고 그것이 x1의 넓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를 바꿨는데도 확률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손으로 일일이 다 구해보세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 좌절을 하고 그리고 확률 통계를 포기를 해요. 그거는 샘플 스페이스를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손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익혀놓길 바라요. 이번 예제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A가 3개의 값을 취할 수 있는데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A1, A2, A3라는 팩토리가 있고 이 각각의 팩토리가 칩을 생산하는데 그에 대한 불량률이 50%, 40%, 60%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3개의 probability가 주어졌는데 도대체 이 probability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될 것인데 정확하게 그 sample space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sample space만 알면 conditional probability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랜덤 베리어블을 어사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bad chip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B1이라고 하고 B1은 불량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B1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은 불량이 아닌 것, 불량 밖에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좋은 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2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송 다이그램이나 트리 다이그램을 그릴 텐데 먼저 위에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정확한 노테이션을 붙여서 다시 적어 보기로 해요. 자, A1이 갖고 있는 확률. 그러면은 A1이라는 칩이 모두 40개가 있죠. 그리고 A2는 60, 100인데 전체로 보면은 200죠. 그러므로 probability는 40 over 200. 이게 A1이 되는 거죠. 200개 중에서 40개를 차지하니까 20%가 돼요. 같은 방식으로 A2 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 over 200. 그리고 A3는 100 over 200. 그래서 50%가 돼요. 그 다음 이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 표기법, mathematical notation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50%라고 하는 것은 A1, A2, A3를 다 합친 것들 중에서 불량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A1 칩만 모아서 그 중에서 A1 회사가 발생시키는 불량률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failure rate라고 하는 것이 for each factor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50%에 대한 sample space는 A1만이 되는 거예요. 이 50%의 불량률은 A2나 A3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노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A1을 가져왔을 때 A1 안에서만 살펴봤을 때 그때의 불량이 된 칩의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50%의 정확한 노테이션은 B1 bad chip given A1 factory A1 이것이 정확한 노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40%의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A2 회사의 불량률이죠. A3와 A1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노테이션은 A2가 주어졌을 때 given A2 그래서 불량률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 60%라고 하는 것은 A3 회사의 불량률이 되는 거죠. A3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통해서 송 다이그램 혹은 트리 다이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A1, A2, A3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20%, 여기는 30%, 50% 여기서 이 값들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B1 given A1이잖아요. 그러니까 A1 안에서 들어있는 B1의 비율이 50%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A1이 만드는 넓이를 잘라 나갈 텐데 이 자르는 비율이 50-50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실제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0.2라는 넓이에다가 50%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고 이것이 A1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사각형이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0%, 이걸 100%라고 봤을 때 10%,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50-50를 잘랐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A2도 마찬가지예요. A2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3예요. 이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이가 0.3인데 A2는 불량한 칩과 bad와 good 칩스에 대한 이러한 비율이 얼마냐면은 40%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와서 40, 60, 4대 6으로 이 넓이를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넓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랜덤 베리어블은 앞에 있는 넓이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 비율이 40%라는 얘기예요. 40, 60. 그러므로 이 넓이가 0.3가 되는 거고 그 0.3에 40% 곱해서 0.12가 되는 거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30%를 40, 60 비율로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0% 얘는 이 넓이가 0.5인데 얘를 60, 40 비율 가지고 잘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bad chip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구한 거예요. 이거는 good chip, 좋은 불량률이 없는
그러한 칩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 결국은 probability 문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런 넓이의 문제고 그 넓이를 어떠한 비율로 잘라나가느냐.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트리 다이그램 혹은 송 다이그램을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있는 word problem에 대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은 sample space라고 했죠. 새로운 sample space 혹은 컨디션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칩 하나를 뽑는데 그 칩이 어디서 나오냐면 샘플이에요. 이 샘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샘플 스페이스 S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bad chip과 A2니까 결국은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1 and 혹은 intersection A2 given S. given S 이건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은 B1 intersection A2. bad chip이면서 A2에서 나온 것 어디 있죠? bad chip이면서 A2에 나온 것 여기 있죠. 이걸 그냥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ad chip을 이미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이라는 얘기죠. 얘가 이미 주어지고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그럼 bad chip은 어디 있죠? 여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나머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세 개의 사각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A3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A3인가요? 이 세 개 중에서 A3를 갖고 있는 건 이거죠. 그러므로 0.1, 이게 10%, 12%, 30% 얘네들이 전부가 샘플 스페이스가 돼서 여기 디나미널 분모로 가게 되죠. 그죠? 이 세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 세 개가 분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중에서 A3 그 30%가 이 세 개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구하니까 제가 분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생각하면은 57.7%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중에서 얘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확 줄였어요. 얘를 줄이면서 얘는 안 바뀌었지만 샘플 스페이스 이 컨디션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30%가 이 조그만 샘플 스페이스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확 올라간 거죠. 이게 57.7%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 스페이스를 줄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것이 A와 B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송 다이그램을 보면은 여기 A1이 있을 때 얘를 잘라나가는 비율은 5대5죠. 근데 A3를 잘라가는 비율은 4대6이에요. 벌써 이만 본다 하더라도 이 자른 B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A1이냐 A2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진 거예요. 얘 두 개 달라졌죠. 또 여기는 6대4로 잘랐죠. 그러므로 이 비율이 같아질 때 A1, A2, A3가 관계없이 같은 비율로 자를 때 우리는 이 A와 B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B는 A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율이 A에 디펜던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그램만 딱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넓이를 잘랐나? 같은 비율로 자르면 independent, 다른 비율로 잘랐으면 dependent.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A1일 때의 B의 비율과 A2일 때의 B의 비율, 그래서 sample space를 바꿨을 때, 이 컨디션을 바꿨을 때 이 비율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B1, 이게 A1일 때의 failure rate, 불량률과 A2일 때 failure rate 두 개가 벌써 틀리죠. 그러므로 failure rate는 factory A1, A2, A3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independent 하지 않아요. dependent해요. 그러면은 같은 예제를 independent하게 살짝 바꾸면은 뭘 바꿔야 될까요? 네, 요거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이 failure rate인데 이 불량률이 A1, A2, A3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면은 얘는 independe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30% 상관없네. A1에서 뽑든 A2에서 A3 뽑든 그래서 B와 A는 바로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은 아까와 같이 B1 complement를 정의하고 그리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A1, A2, A3에 대한
넓이 혹은 probability를 구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얘는 B1 given A1이죠.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30%. 벌써 얘네들이 다 independent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서 다시 A1, A2, A3에 대한 비율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A1이 갖고 있는 넓이를 잘라나가는 비율이 3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0% 곱하고 70% 곱해서 구체적인 넓이를 구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0.3라는 이 넓이를 잘라나가는데 역시 3대 7로 자른 거죠. 분량률이 30%이기 때문에 30% of this area 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보면 이건 9%가 되는데 이 9%에 대한 sample space는 여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30%의 sample space는 얘예요. 그러므로 이 넓이의 30%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sample space는 여기인 거예요. 이 넓이 중에서 9%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percentage를 말하는 것이고 그 percentage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 sample space가 뭔지를 알면은 정말 conditional probability가 쉬워집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게 50%가 됐을 때 이 넓이를 몇 대 몇으로 자르죠? 역시 3대 7로 잘랐죠. 벌써 3대 7, 3대 7, 3대 7 똑같죠. 그러니까 A와 B가 independent 하구나. 그리고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sample space를 따져보면 from the sample 이게 전체 샘플 중에서 batch 이게 B1이 되죠. 그리고 A2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것이 B1 intersection A2 so sample space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되죠. B1, A2는 어디 있죠? 여기가 A2 중에서 B1 요거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배칩을 이미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분이란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세 개의 넓이만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이 세 개 중에서 그 다음에 A3라고 했죠. 그럼 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얘네들이 컨디션 혹은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A3의 probability 이거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B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A3 전체의 비율 즉 50%하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를 바꿨는데도 이 확률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컨클루전을 내릴 수 있는가?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벌써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러면 conditional probability와 independence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요. independence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그럼 conditional probability와 independence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independence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기서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그것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과 두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A, B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A, B를 바꿔가지고 샘플 스페이스를 S로 바꾸는데도 A의 확률이 같다. 이것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인디펜던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A가 샘플 스페이스인데 그것을 A의 컴플리멘트로 샘플 스페이스를 또 바꿨죠. 샘플 스페이스를 바꿔도 이 확률 B가 변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서로 A, B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를 판단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A1, A2, A3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역시 샘플 스페이스를 A1하고 A2로 바꿨죠. 그래도 B1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B1과 A1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conditional probability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elecommunication.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휴대폰은 어떻게 이 신호를 바꾸냐면은 이렇게 낮은 신호와 높은 신호 이렇게 바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해요. 낮은 것을 0이라고 하고 높은 걸 1이라고 해요.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게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겠죠. 중간에 이 공기 중에 뭐 천둥번개가 막 치고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신호가 이렇게 덮어져서 막 이게 일그러져요. 그래서 실제로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일그러진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보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의 휴대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일그러진 신호를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게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1이라는 게 0이 될 수 있기를 0이 1이 될 수도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1을 보내가지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이 신호가 어디에서 왔는가 0인가 1인가 또한 0을 받았을 때 정말로 이게 0인가 1이 변해가지고 0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이 안에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러한 문제의 설명이 있어요. 이걸 한번 충분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송 다이어그램을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는 보내는 사람, B는 받는 사람이에요. A가 0을 보낼 수도 있고 1을 보낼 수 있어요. 휴대폰을 딱 켜게 되면은 서로 통신을 막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0을 한 60%를 보내요. 뭐 100만 개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60%는 0을 쫙 보내요. 그러면서 그리고 한 40%는 또 1을 쫙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가 넘어왔나. 계산을 했더니 54%가 된 거예요. 그 60개를 보내면은 그 54개가 0으로 온전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얼마냐면은 90%가 되죠. 그러니까 6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90%가 전달돼서 제대로 전달돼서 54개가 0이 0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0%는 잃어버린 거겠죠. 60개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서 10%는 잃어버리고 얘가 1이 돼버린 거예요. 0을 보냈는데 1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0개를 보내면은 6개, 즉 10%는 1로 변해버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40%고 40개의 1을 40개를 쫙 보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받는 쪽 입장에서 그것을 세보는 거죠. 세보고 40개를 보냈을 때 8개가 0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여기는 0이 되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의 개수를 세보니까 32개인 거예요. 40개를 보냈는데 32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80%는 제대로 전달된 거죠. 1이 1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는 1이 0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을 켜면은 서로 이렇게 막 통신을 하면서 이 비율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을 보고서 얼마나 우리가 휴대폰 설계를 잘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보기로 해요. 여기서 P0의 확률을 구해보자. 무슨 얘기냐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0을 받았어요. 보낸 사람이 뭘 보낸지는 모르지만 0을 받았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B가 0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죠. 그러면 받은 개수 혹은 넓이 혹은 여기 percentage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54 플러스 여기가 8 그렇죠. 그럼 이게 62%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0%.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probability of error. error의 probability를 구하라. 무슨 얘기죠? 0이 1로 갔을 때 error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1이 0으로 갔을 때 또 error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error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6와 8%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것이 14. 그래서 이것이 1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번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probability가 이거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뭘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신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신호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을 받았어요. 우선 given, 이게 키워드죠. 1을 받았을 때 근데 진짜로 1을 보냈을 확률을 구하시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송다이글만 찾아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이 어디 있죠? 여기죠. 1을 받았어요. 여기도 1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1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 given 1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진짜 1을 보낸 거는 여기죠. 1을 보내가지고 1이 된 것은 이 넓이에요. 얘는 0을 보내가지고 1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두 개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넓이 이것이 분모로 가는 거죠. 분모로 쭉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진짜 1을 보내서 1이 된 것은 이 넓이를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32% 이게 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2 over 6% plus 32 그래서 이것이 84%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진짜 1일 수도 있고 진짜 신호일 수도 있고 가짜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신호가 차지하는 것은 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확률을 올려야 되겠죠. 우리가 1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가 되는 확률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휴대폰을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통신공학을 전공을 할 때, 대학 가서 통신공학을 전공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확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이러한 확률들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진짜 테크놀로지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커다란 기술, 비즈니스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probability 그리고 statistics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엄청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나 혹은 비즈니스 퍼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